보그레드 48개월 차 지수 추종과 배당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배당주는 하지 않습니다. 네, 배당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항상 지수 추종의 수익률이 배당주의 수익률보다는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가 봤는데 막상 또 자료를 만들려고 찾으려고 하니까 좀 귀차니즘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배당주, 그러니까 가장 채권과 비슷하게 거동을 하는 ETF라고 쳤을 때, 배당주 ETF는 지수 추종 ETF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원리는 그런 안정적인 배당주는 그 기반이 지수 추종 ETF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봤던 자료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수 추종, VTI, 미국의 모든 주식이 사실은 더 근본입니다. 근데 국내에는 지금 이 4,000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 ETF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500개만 가지고 있는 S&P 500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지수 추종의 수익률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7%, 좀 좋게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10%입니다. 근데 가장 안정적인 배당주는 이거보다 좀 낮아요. 예를 들어서 5%에서 8% 정도? 즉 이 말은 안정적인 배당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수 추종에서 수익 난 거 대비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배당주를 운용을 하는 운용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수료를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수준, 5에서 8% 정도의 수준을 배당을 해준다고, 네, 제가 이제 예전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는 하지 않고 지수 추종만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배당주 ETF에는 수익률이 좀 지수 추종보다 좋다고 말하는 그런 ETF들도 있어요.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커버드 콜, 요건 아마 횡보장일 때 아마 수익률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공부해봤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아닌 그냥 횡보장일 때 수익률이 좋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니면은 하락장일 때 좋거나, 어쨌든 이 조건이 있습니다. 커버드 콜 ETF, 배당 ETF가 가장 수익이 좋을 때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상승장 혹은 하락장 혹은 횡보장, 셋 중에 하나인데 벌써 여기서 이제 3분의 1이죠. 퍼센테이지가 33%로 줄죠. 특별 섹터 ETF도 마찬가지예요. 리츠 배당,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인 소비재 배당,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많은 섹터들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것도 확률이 n분의 1로 수많은 섹터 중에 하나 중에 상승률이 지수 추종보다 높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배당 우량주도 있죠. 배당 우량주. 주식 가격도 상승하고 배당도 제법 줘서 합치니까 지수 추종보다 큰 거예요. 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요것 또한 잘 골라야 되죠. 네, 아주 많은 배당 우량주 중에서 몇 개를 잘 골라야 S&P 500 지수 추종보다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배당 ETF들도 가만히 보면 커버드 콜, 특별 섹터, 배당 우량주, 이것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n분의 1의 확률에 딱 들어맞아야지 그때만 지수 추종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1년, 2년, 3년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추종 우리가 하는 거는 저도 지금 30년 투자죠. 보그레드 30년 목표로 하고 있죠. 5년 이상 이 배당 ETF, 특별한 배당 ETF가 지수 추종보다 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확률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결국은 한 10년 보면 필승이죠. 지수 추종이 필승입니다. 필승. 반드시 이깁니다.
10년 이상을 보면. 그리고 뭐 이런 원리뿐만 아니라 이런 원리, 이런 그 안정적인 배당주도 지수 추종해서 약간의 수수료 떼고 주는 배당, 뭐 안정적인 배당주라 그러면 이건 아마 뭐 이런 거 뭐 배당 ETF들의 좋은 장점들을 다 가져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수익률은 낮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비교는 지수 추종이랑 비교를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그냥 뭐 수수료, 운영사들 수수료 떼면 바로 이 고배당주, 뭐 안정적인 배당주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비싸요. 그리고 뭐 요 정도 5에서 8% 지수 추종보다 낮다 그러면 사실은 채권도 있죠. 채권도 사실은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배당만 높게 주진 않죠. 뭐 채권 중에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채권은 이제 BND라고 하는데, BND도 아마 2%에서 한 4% 정도 될래나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그 시중 금리가 뭐 0에서 뭐 1%? 뭐 요때 뭐 한 요 정도 줬으니까 지금은 BND가 좀 좋아졌겠죠. 다시 이제 BND의 그 가격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BND ETF, 채권 ETF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률은 올라가게 보이겠죠. 올라간 것처럼. 어쨌든 이제 뭐 채권보다 더 주는 배당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n분의 1의 어떤 그 딱 들어맞는 확률 안에서 그 조건이 돼야지 지수 추정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문제고요. 또한 세금이 문제예요. 15.4%. 네, 월 배당을 받건 분기 배당을 받건 연 배당을 받건, 네, 배당은 바로 15.4%의 배당세를 내야 되죠. 분배금에 대한 배당세를 내야 돼. 이자 소득세.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세금을 내야 되고 수수료도 높고, 이래서 저는 배당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은퇴자 현금이 당장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그래도 안정적인 배당주가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보글에 대해서는 배당주보다 오히려 단기 채권을 권유를 합니다. 네, 배당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더 근데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대신 뭐 단기 채권은 뭐 수수료가 0.05%라 아주 뭐 낮죠. 네. BND, 단기 채권, 티커가 지금 생각은 안 나네요. 네, BND는 한 7년 정도 되니까요, 듀레이션이. 중기와 장기 사이인데, 단기 채권 혹은 뭐 중기채 정도. 그러니까 그 만일 은퇴했으면 6개월치 혹은 1년치의 생활비는 S&P나 VTI 주식에서 매도를 해서 6개월치 생활비의 6개월치 혹은 1년치를 채권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유는 그래서 이제 채권을 매도 후에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근데 채권의 그 변동성이, 네, 주식보다는 월등히 낮기 때문에, 특히 뭐 단기채나 중기채는 더 낮습니다. 장기 채권이 이제 변동성이 좀 큰 거거든요. 장기 채권이.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하는 거 연금저축계좌나 IS에서 하는 게 이제 30년 미국 국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채권은, 네, 오르거나 떨어지는 폭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기 채권은 낮아요. 그래서 오르는 것도 뭐 조금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은퇴자는 단기 채권, 그러니까 S&P 500이나 VTI를 하다가 그래도 뭐 늘 일정하게 6개월치 혹은 1년치는 단기 채권에 넣어놓고 여기서 매달 빼서 쓰는 방법을 보글에 대해서는 추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글헤드와 배당주는,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배당주는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